지방에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준공됐는데도 주인을 못 찾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가 여러 카드를 꺼냈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9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2012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문제는 이 중 85%가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 경남, 경북, 부산, 충남 순으로 악성 미분양이 많습니다. 지방 건설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분양받을 사람이 없으니 건설사 자금난도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LH의 직접 매입이었는데요. 3천 가구를 사들이겠다고 했지만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물량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1차에서 733가구, 2차에서 2260가구가 매입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매입심의위원회가 꼼꼼하게 검토하다 보니 통과율이 낮았던 건데요. 공공이 매입하기엔 조건이 까다로웠던 셈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였습니다. 공정률 50% 이상인 주택을 공공이 먼저 사들인 뒤 준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인데요. 이 역시 신청 물량이 매입 예산의 60%에 그쳤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되사야 할 부담이 있고 조건도 맞춰야 하다 보니 참여가 저조했던 겁니다. 애초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에겐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른바 CR 리츠였습니다.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총 매입 물량은 당초 전망보다 훨씬 적은 2천 가구에 그쳤습니다. LH 직접 매입, HUG 안심 환매, CR 리츠까지 세 카드 모두 기대 이하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남은 카드로 꺼내든 것이 바로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입니다. 매입형 등록임대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아파트에 이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세제 혜택 논란으로 막아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를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서요. 민간 임대사업자가 물량을 소화해 주길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방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전국 지방이 아니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 89곳 중 지방광역시에 포함되는 곳이 부산, 대구 일부 등 단 5곳뿐이라는 점입니다. 정작 미분양이 많은 대구, 경남, 경북의 상당 지역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3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민간에서 최소 1만 가구는 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매입임대 적용 지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13년 만에 최대, 정부의 공공매입책은 성과 부진, 남은 카드인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는 적용 범위 축소로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 경기와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 경이로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평당 1억 원 시대가 과천과 분당에서도 현실이 되었는데요. 규저의 파고를 넘어서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이들 지역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최근 한 달여간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매매가 상위 10건을 분석해봤는데요. 놀랍게도 10건 모두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준 강남을 넘어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11고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천의 아파트값은 무려 19개월 연속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단 한 번의 꺾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검증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매수세가 몰린 덕분입니다.
분당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10개월째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며 과천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과 우수한 직주 근접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잡으려는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과천 원문동의 한 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가 2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평당 1억 원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인근 별량동의 다른 단지 역시 평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는데요. 과천 내에서도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당 백형동 역시 평당 1억 500만 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써냈습니다. 순회동 일대 대형 평수 아파트들도 35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분당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중대형 면적을 선호하는 자산가들이 분당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핵심 지역의 희소성에 주목합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넘쳐나는 상황인데요. 특히 교통과 교육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들 지역은 불황 속에서도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수가 클수록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고소득층이 주거지를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똘똘한 한 채를 넘어 크고 똘똘한 한 채로 시장의 유동성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지수도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천과 분당은 경기도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이 보합권에 머물 때도 이들 지역은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면서 주변 단지들의 가격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장주 아파트가 치고 나가면 인근 단지들이 갭 메우기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상승기 모습인데요. 이제 평당 1억 원은 과천과 분당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 듯합니다. 규제가 먹히지 않는 현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산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정부의 카드가 무엇일지 시장은 긴장감 속에 최고가 행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 열기가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갈지 여부입니다. 아직은 과천과 분당만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핵심지의 가격 상승은 늘 주변지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데요. 실수요자라면 이 변화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당 1억 원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품이라는 시각과 가치 반영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지금, 시장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3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30만 명이 빠져나갔는데요. 한때 2,800만 명을 넘었던 가입자는 이제 2,60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청약통장은 원래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매달 돈을 넣어두면 가점이 쌓이고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첨 가능성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가점 경쟁이 극심해졌어요. 무주택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양가도 계속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조차 실제 분양가는 높아졌고요. 이 돈이면 차라리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금리 경쟁력도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 예적금 이자가 높아졌는데 청약통장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어요. 단순히 돈을 묵혀두게 된 아까운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집값이 조정됐던 시기에는 청약보다 매매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청약 기다릴 시간에 지금 나온 매물을 사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이 늘어났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6월 2,859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었어요. 2022년에 47만 명, 2023년에 85만 명, 그리고 지난해 약 55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정점 대비 240만 명 이상이 감소한 겁니다. 이는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예요. 청약시장에서 상당한 대기 수요가 이탈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1순위 가입자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말 1순위 가입자는 1,705만 명으로 1년 새에 58만 명이 줄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2순위 가입자는 오히려 28만 명 늘어났어요.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혹시 몰라 하고 통장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정부도 손을 쓰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을 강화했어요. 이런 제도 개선이 신규 가입을 일부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여전합니다. 가점제 중심 시스템에서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없으면 당첨 확률이 극히 낮죠. 내가 과연 당첨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청약통장을 둘러싼 고민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낮은 당첨 가능성, 높아진 분양가, 떨어지는 금리 매력,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청약 대기가는 선택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당첨 안 되는 청약 넣느니 주식하지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청약통장에 묶인 돈으로 다른 투자 기회를 노리는 게 낫다는 계산이죠. 청약시장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반증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집 마련 경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청약이 더 이상 꿈의 티켓이 아니게 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청약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당첨 기회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약통장이 다시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되려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의도 아파트 12개 단지가 모두 50층 안팎의 초고층으로 탈바꿈하는데요.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의도 아파트들은 대부분 1970, 80년대 지어진 10층 내외의 노희단지입니다. 건립 당시만 해도 최신식이었지만 이제는 재건축이 절실한 상황이 됐는데요.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단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익, 은하, 광장 세 단지는 이미 정비계획안 공람을 마쳤는데요. 이르면 2월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될 전망입니다. 변화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삼익아파트는 현재 12층 360가구에서 56층 630가구로 바뀌는데요. 용적률도 256%에서 533%로 2배 넘게 높아집니다. 은하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12층에서 49층으로, 광장아파트는 52층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세 단지 모두 용적률 500%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런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진 배경이 있습니다. 2024년 여의도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되면서 용도지역 상향의 길이 열렸는데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도 한몫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아예 없앴고 상업지역은 20%에서 10%로 낮췄는데요. 미분양 우려가 높은 상가 비중을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삼부 아파트의 경우 내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소유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가 동의율 확보 실패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3부에 파견해 중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따라 갈등관리 책임관을 통한 분쟁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단지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작은 대우건설, 한양은 현대건설, 대교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여의도 재건축에 총출동한 모습입니다. 다음 타자는 시범아파트입니다. 올해 3월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6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기존 세 시공사가 모두 참여해 3파전이 예상됩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대교 아파트 전용 95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3,28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같은 해 1월 24억 원이었으니 1년 만에 9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여의도는 금융과 IT 기업이 밀집한 업무지구입니다. 출퇴근이 편한 직주 근접 입지에 한강 조망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프리미엄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12개 단지 전체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모든 단지가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50층 안팎의 초고층 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공사 선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작, 한양, 대교에 이어 시범까지 올해 안에 시공사가 정해지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재건축이 완료되면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확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9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들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15 대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원, 25억 초과는 고작 2억 원만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3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명확해진 셈입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은 1%에 불과했는데요. 4분기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억 초과에서 12억 이하 구간은 신고가 비중이 4%로 뛰었고요. 12억 초과에서 15억 이하 구간은 무려 5.2%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30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3.7%에서 2.4%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이 1분기 0.3%에서 4분기 1%로 3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대출 규제가 시장의 무게중심을 옮겨버린 겁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서울 노원구의 미미 3단지입니다. 미성, 미룡, 3호 3차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재건축을 앞둔 이 단지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미미3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에 9억 4,5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11억 원의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억 5천만 원 넘게 오른 거죠. 현재 호가는 1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용적률 131%에 준공 40년을 넘긴 단지라 재건축 사업성은 원래도 좋았는데요. 15억 미만이라는 가격대가 결정적 매력이 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이달 토지거래 허가 승인 건수를 보면요. 노원구가 299건으로 서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북구 221건, 강서구 211건이 뒤를 이었고요. 반면 이른바 한강벨트는 주춤했습니다. 용산구 53건, 성동구 68건, 마포구 76건에 그쳤는데요.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125건, 42건으로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갭 메우기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줄고 갭 투자도 막히면서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했다는 겁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출 규제가 수요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15억 원이 사실상의 기준선이 되면서 그 아래 가격대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둘째, 강북권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노원, 성북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셋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15억 810만 원인데요. 앞으로 15억 원을 기준으로 한 키 맞추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정책이 시장을 바꾸고 시장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